안녕하세요. 당신의 리즈 시절을 돌려드리는 마이리즈 스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갱년기, 폐경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제 갱년기 때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할 수 있는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갱년기랑 폐경의 차이가 뭘까요? 갱년기는 약간 호르몬 변화 때문에 막 감정 기복 생기거나 그런 거 같고 생리를 안 하게 될 때 그냥 폐경이라고 하는 것 같은. 갱년기 좀 무서운 거. 엄마가 화내고. 공감. 폐경은 여자로서 끝나는 이게 영어로 단어를 하면 조금 쉬운데 폐경이 메노포즈예요. 페리메노포즈라는 거는 폐경 근처라는 뜻이에요. 폐경이 되어가는 그 근처의 시간들. 아카데믹하게 얘기를 하자면 호르몬과 폐경 호르몬 수치가 있는데 둘 다 완전 폐경기에 들어가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 폐경기에 들어갔을 때를 좀 갱년기라고 말을 하는 편이 많죠. 그리고 폐경은 정확한 정의는 마지막 생리로부터 1년간 생리가 없었을 때를 폐경으로 정의를 합니다. 갱년기는 개인차가 있는데 1년에서 어떤 분들은 10년까지 가기도 해요. 원장님, 그럼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골다공증, 그리고 심장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도 빨리 올 수 있고요. 질건조증, 수면장애, 열감, 무드 업다운 이런 게 다 있죠. 그리고 관절통? 이것도 관절통도 되게 심하시다. 많이 관절통도. 되게 호소하세요. 뭐 손마디 뼈가 음. 다 아프다. 그래서 실제로 갱년기 업다운이 너무 심한데 호르몬제를 쓸 수 없는 경우에는 SSRI라고 정신과 약물을 쓰기도 해요. 선택적 세로토닌 흡수 억제제라는 건데 이제 그거를 꼭 우울증 약으로 쓰는 게 아니라 혈관운동 장애나 무드 업다운에 쓰는 약이에요. 우리나라에선 정신과 약으로 카테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엔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호르몬제를 못 쓰는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초이스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뼈를 보호하고 심장을 보호하고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분이나 수면장애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은 이제 온몸이 다 이제 빠르게 늙는다고 보시면 돼요. 피부 건조 막 금방 오고 막 쪼글쪼글해지고 막 이렇게 윤기 없어지고 막 이런 거. 그냥 생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는 꼭 염두에 두셔야지 됩니다.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 먹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이제 피검사 수치를 보면은 에스트로겐이 너무 빵빵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금 한 6개월 뒤에 한 번 더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보통 증상이 나타나면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호르몬제를 시작해야 될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래도 증상이 느껴지시는 게 있으면 생약 성분인 뭐 클리마토플란이라는 약이나 갱년기 증상 조절인 태반 주사 같은 걸 좀 권해서 맞기도 하세요. 옛날에는 뭐 5년 먹고 스톱해라, 10년 먹고 스톱해라 이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이제는 죽는 날까지 먹어도 괜찮다라고 이제 트렌드나 이제 학계에서도 바뀌고 있어요. 요새는 그리고 또 건강검진을 매년 하시기 때문에 건강검진 하시면서 드시면 굉장히 안전합니다. 액티브하게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유방암이 현재 있다거나 자궁 내막암이 현재 있는 분들, 그러니까 요새는 약이 좋아서 자궁이나 유방에는 항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하고 뇌나 심장에는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하는 티볼론 같은 리비알 같은 약 제제도 있는데, 그냥 건강하게 드시면 오히려 리비알 같은 경우는 유방암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보고들도 많아요. 암세포가 있는 상태에서 드시기 시작하면 그걸 증폭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땐 조심하시는 게 좋죠. 여성 호르몬제는 병원에서 처방하면서 드셔야지 되고, 처방하시기 전에 내 몸에 암세포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드셔야지 안전하고요. 피검사를 좀 해서 간질환이나 고지혈증 같은 게 없는지, 혈전이 생길 수 만한 중성지방 수치인지를 좀 확인하고 드시는 게 안전하고, 시중에서 파는 약은 용량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드시다 보면 고용량이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병원에서 호르몬제를 드시는 게 오히려 더 저용량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냥 혼자서 막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파는 제품들을. 호르몬제 먹기 전에 해야 될 검사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궁경부암, 자궁 초음파, 자궁 내막 상태 확인, 피검사에는 갑상선, 고지혈증, 그리고 여성 호르몬 수치를 반드시 포함해서 봐야지 되고요. 골다공증 네, 확인해야죠. 네. 유방 깨끗한지 확인하고 드셔야 되고요. 그게 깨끗한 채로 드시면 굉장히 안전하세요.
그게 초반에 호르몬 작용 때문에 호르몬이 너무 부족하다가 들어가게 되면 좀 부종 같은 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에도 스페로프라는 책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호르몬으로 인해서 살이 찔 수 있는 건 최대 2kg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찌는 거는 다른 원인이 있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호르몬제 같은 경우는 무드 다운을 시켜서 계속 생활 습관이 누워만 있는 생활 습관이다가 호르몬제를 드시고 이제 일상생활을 회복하면서 살이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대부분은 호르몬의 반응으로 잠깐 생리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갱년기나 폐경기의 질출혈의 10%에서는 암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호르몬제 드시고 출혈이 난다 그러면 오셔서 초음파로 내막 두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은 부분 조직 검사를 좀 하셔야지 됩니다. 피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꼭 마취가 필요 없고 그냥 외래에서 얇은 빨대 같은 걸로 자궁 안에 살짝 넣어가지고 이렇게 쪽 빨아내는 거예요. 그 통증도 많이 없고 외래에서 간단하게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호르몬제 복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본인이 이제 생리를 시작했다고 어떻게 보면 좀 좋아하시면서 오셨다고 할까요? 근데 그래도 한번 오랜만에 진료를 보고 싶다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약간 내막암 그런 거 리스크 있으셔가지고 그때 원장님이 아마 의뢰서 같은 거 조금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 생리가 없던 게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내가 몸이 젊어졌구나 이게 아니시니까, 만약에 질출혈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반드시 병원에 오셔갖고 그 원장님 진료를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여성 호르몬이 빵빵할 땐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옛날에는 폐경 평균 나이를 50세로 봤는데 요새는 52세로 올라갔어요. 생리를 요새는 늦게까지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꼭 정답은 없고, 만약에 증상을 느끼시면 오셔서 호르몬 수치를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저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요새 너무 짜증이 치밀어 올라서요. 뭐 피부 탄력 자체도 사람이 그 타고나는 게 다 틀리시고, 또 관리에 따라서 또 너무 뭐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서 호르몬의 관계뿐만은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거나 좋은 거 드시고 뭐 이런 분들은 또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에스트로겐 제제도 먹는 약뿐만이 아니라 겔 타입이나 질정 타입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떨어졌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 중에도 질건조증 있는 분들이 그걸 많이 느끼시는데, 그런 분들은 굳이 먹는 호르몬제 복용보다도 에스트로겐 질정으로도 회복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그런저런 증상이 있으시면 내원하셔서 상의를 하시면 충분히 꼭 호르몬제 안 드시더라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무분별하게 그냥 건강식품을 드시기보다는 여성 호르몬 자체가 무서우신 분들은 생약 성분, 이제 클리마토플란이라고 이제 검증된 약이 또 있어요. 그거를 좀 약하게 드시는 것도 방법이고, 태반 주사 같은 것도 있고요. 그것도 갱년기 증상 완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치료제거든요. 내막암 있는 경우에는 오베스틴 쓰면 안 된다고 돼 있고요. 유방암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쓸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질건조증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이제 또 우리 질소프잖아요. 그리고 혈관 운동성, 열감이나 홍조가 있는 분들은 SSRI라는 약을 쓰시면 되시고, 갱년기 증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분들을 고통스럽게 했었기 때문에 그 대처 방안들이 좀 나름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와서 상의해 주시면 됩니다. 무게가 있는 헬스 같은 걸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호르몬제를 드시기 위해서는 이제 매년 건강검진 하시잖아요. 건강검진을 보면은 산부인과 쪽 호르몬 수치나 자궁경부암 초음파가 좀 빠져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거를 좀 갖고 오시면 이런 건 빠졌으니까 산부인과에서 추가로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검진이 꼭 포함된 정기검진을 1년에 한 번씩은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검진에서 뭐 이상소견이 있었으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추가 추적 검사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제가 사실 그 대한우울 자살 예방학회 일도 좀 하고 있어요. 갱년기를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게, 갱년기 때 그 무드 체인지 때문에 자살하는 률이 그 남녀 비교해서 갱년기 여성이 1위예요. 그래서 급작스러운 그 무드 체인지가 있으면은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하든지 SSRI를 드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서 갱년기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겨낼 수가 없는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엄마 맨날 왜 짜증내고 왜 잠도 안 자고 맨날 밤마다 TV 틀어놓고 엄마를 막 구박을 좀 했던 기억이 있는데, 결론은 엄마 미안해. 내가 몰랐어. 소희쌤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모시고 오세요. 네. 이 돈 이산.